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별거 없네요. 자, 어쨌든 간에 더 좋아졌죠. 더 화면이 꽉 차졌어요, 여러분. 그쵸? 연속 확률 변수하고 확률 밀도 함수를 개념이 중요해요. 그쵸? 중학생들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갑자기 개념 얘기하니까 그렇죠. 아니 괜찮아요.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면은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범위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말 그대로 뭐라는 거죠? 확률이 연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함수가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질 때 fx는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확률 밀도 함수가 fx인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 말이죠. 이 그래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의 이름이 뭐라고요? 확률 밀도 함수인 건데 전부 다 수치들이 어떻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말은 이거 f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확률이 되는 거죠. fx가 의미하는 게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fx가 의미하는 게 확률인데 그러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뭐가 되는 거냐면은 알파일 때는 요렇게 갖는 거고 베타일 때는 요렇게 갖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fx가 x축의 두 직선 x는 a부터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a에서 b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때요, 지금? 맞죠. 어쨌든 간에 여기는 막았네요. 막았으니까 전체 확률의 넓이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확률의 S는 무조건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니,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괜찮죠? 그러니까 A부터 여기 원래 처음부터 끝이 뭐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A, B인 거죠. 그럼 처음과 끝을 다 더했을 때 넓이가 몇이 돼야 된다는 거죠?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알파, 베타일 경우에도 처음과 시작이 만약에 알파, 베타면 중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 넓이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거기 넓이를 적분하면 된다는 거겠네요.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모든 실수를 가지는 연속합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거일 때 x의 확률 정규분포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거 시그마예요. 시그마로 읽어주세요. 시그마. 즉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때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기호로 n의 m, 시그마 제곱이라고 나타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n 값이 어때요? 다 다르고 분산값도 어때요?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왜 오른쪽에 보면은 이걸 한번 이해해 보면은 m이 일정하고 시그마가 변한다고 하면은 다르죠. 시그마가 의미하는 게 뭐니까 그렇죠?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게 떨어진 정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떨어진 정도를 의미하는데 시그마가 더 크다는 말은 떨어진 정도가 어떻다는 거죠.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붙는 형상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평균에서부터 어떻게 된 거죠? 평균에서부터 더 멀어진 거니까. 됐어요? 납득이 되는 거죠. 평균에서부터 더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시그마 1 같은 경우에는 시간 2보다 어떻죠?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정도가 어떻다는 거죠. 떨어진 정도가 더 작으니까 평균이 어떻다는 거죠. 더 가깝다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시그마가 일정하고 평균이 변하면 시그마가 일정하니까 구분 정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구분 정도는 똑같아야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는데 x는 m에 대해서 반드시 뭐냐면 대칭이 되는 거고 종 모양의 곡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얘는 지금 처음과 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이게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닿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하면은 여기 전체 넓이가 뭐가 된다는 거죠? 이게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fx를 적분하게 되면 걔가 뭐가 된다는 거죠? 걔가 1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 필요도 없고 이 함수 자체를 누가 생각해낸 거냐면은 걔가 가우스가 생각해낸 거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됐죠? 아무튼 그래서 우린 이것만 알면 돼요. x는 m일 때 fx는 최대값을 갖는다. n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커지고 곡선의 중앙 부분이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시그마가 커진다는 말은 뭐죠? 떨어진 정도가 산포도가 더 증가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평균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멀어지니까 약간 더 언덕이 완만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시그마 값이 작아질수록 곡선 부분의 중앙 부분이 높아지면서 좁아진다. 그러니까 평균이 어떻다는 거죠? 더 몰려 있다는 거죠. 좋아요.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n 값이 변하면서 대충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 모양은 같다라고 되는 거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비교할 수는 있긴 한데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저번에 말했던 그건데 뭐냐면 수학이 50점이고 국어가 100점이면 국어를 더 잘한 것 같은데 국어는 전부 다 100점이고 수학은 전부 다 애들이 빵점인데 이런 너무 극단적이다. 수학이 전부 다 애들이 20점인데 혼자서 50점을 맞으면 어떤 거예요? 국어보다 훨씬 더 잘한 거니까.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걔를 표준화 시킨다고 하는 거죠. 표준화 시키려고 하면은 정규 분포가 0,1의 제곱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 확률 변수가 뭐였냐면 x였다는 거죠. 원래 확률 변수 x를 뭘로 표준화 시키려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 기호가 z로 바뀐다는 거죠. z로 바꾸려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평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동시키면 돼요. 뭘로 만들어주면 되죠? 0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원래 x의 확률 변수에서 걔를 어떻게 하면 m을 빼면 되죠. 그리고 시그마를 1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시그마로 한번 확률 변수를 나눠주게 되는 거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 변수 z는 x-m 나누기 시그마가 되고 0,1을 따른다. 그래서 0,1의 제곱으로 z로 변환되는 걸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한다고 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 설명 x가 정규 분포 m 이거를 따를 때 2의 z를 구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0이 된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 보세요. 얘를 분리시키면 시그마 분의 x가 되는 거고 시그마 분의 m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그마 분의 이게 x 2의 x 이거를 정신 차리자. 자, 이거는 뭐냐면은 더하기잖아요. 내가 2의 x 더하기 z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가지고 뭐로 쓸 수 있냐고 했냐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2의 z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쪼개서 2를 하겠다는 거죠. 그쵸? 쪼개서 이해를 하겠다는 건데 2의 x를 시그마로 2의 확률 변수 2의 x잖아요. 그쵸? 2의 x는 말 그대로 확률 변수 x에 뭐가 되냐면 평균이 되는 거죠. 자, 내 말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쪼갰죠? 쪼개서 얘는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밖으로 빠져나온 거죠. 왜냐면 얘는 뭐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라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2의 ax 플러스 b라고 하면은 여기서 변수는 뭐밖에 없냐면 x밖에 없어요. 그렇죠? x밖에 없는데 얘를 뭘로 변환시킬 수 있었냐면은 a의 2의 x 플러스 b로 변환시킬 수 있었어요. b가 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납득이 될까요, 지금? 시그마 분의 m은 이미 상수예요, 아니에요? 상수가 맞죠? 상수가 맞으니까 밖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빠져나오죠. 왜냐면 m 값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 시그마 값도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으니까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분의 x잖아요. 얘는 그냥 확대 축소밖에 없잖아요. 확대 축소밖에 의미가 없으니까 밖으로 그냥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2의 x가 뭐가 되냐면 얘가 다시 영어로 쓰게 되면 m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 분의 m이 되니까 다시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0이라는 게 증명이 되네요. 그리고 VZ 같은 경우에는 x-m을 시그마로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죠. 다시 이렇게 되면은 얘는 시그마 제곱으로 빠져나온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럼 시그마 제곱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평행 이동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평행 이동은 의미가 없죠. 떨어진 정도의 평행 이동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평행 이동은 분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평행 이동이 아니라 확대 축소이니까. 어때요? 됐죠? 그래서 1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라고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확률 변수 x는 근사과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확률 변수 z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떨거지예요. 얘는 결국 z는 뭐로 하기로 한 거죠? z는 원래 확률 변수에서 뭘 빼라고요?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거라고요? 다시 n을 뭘로 바꿔주는 거니까 0,1의 제곱을 원래 뭐냐면 n은 m, 시그마의 제곱인 거죠. 평균이 있고 원래 표준 편차가 있던 애를 반드시 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평균은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0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확률 변수에서 못 빼면 돼요? 평균 빼면 되는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쉬워요, 진짜로. 그리고 얘 시그마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뭘로 나눠줘야 돼요? 시그마로 나눠줘야 된다. 어려워요? 아니죠. 진짜 쉽죠.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학 점수하고 국어 점수를 대놓고 비교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점수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 표준하고 여기 표준하고 어때요? 지금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이게. 그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이 표준이라는 게. 표준은 그러니까 앞에 표준이 붙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비교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때요? 좀 정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표준이 붙으면 비교가 쉬워지는 거예요. 다시요.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0,1의 제곱인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여기 있으면 있잖아요. 그래프가 여기 있으면은 수학은 여기에 있는 거고, 자, 국어는 여기에 있어요. 수학을 잘해요? 국어를 잘해요? 국어를 더 잘하겠죠. 국어는 상위 10%고
수학은 뭐예요? 하위 10%니까. 됐어요? 쉽잖아요? 진짜로. 자, 다시 한 번만 이 그래프 가지고 그냥 가지고 놀아보면은 얘가 만약에 표준 정구가 됐다고 합시다. 얘가 만약에 표준 정구가 됐으면 여기가 뭐예요? 무조건 0이 되는 거고 분산이 뭐예요? 1이잖아요. 1이니까 수학하고 국어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겠죠.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넣게 되면은 수학은 여기 있고 국어가 여기 있다면 직관적으로 어때요?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적적으로 봤을 때 얘는 상위 10%라고 하는 거죠. 상위 10%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걸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납득이 돼요? 상위 10%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1등급이 상위 몇 프로예요? 4%잖아요. 그럼 4%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납득이 돼요? 하위 4%는 여기에 있는 거고.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비교하기가 어떻다고요? 표준화 시키면 비교하기가 쉽다. 자, x에서 확률 변수 x에서 뭘 빼낸다고요? m을 평균을 빼야죠. 왜냐면 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분산을 표준 편차 뭐로 만들어야 되는지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야 되는지죠? 그러니까 시그마로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끝. 됐어요? 쉽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자, 그냥 넘어가. 가장 큰 주제는 방금 말했듯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x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나눈다. 그게 가장 큰 주제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100점을 맞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앞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더 복습을 시켜주면은 얘가 이항분포가 뭐냐면은 이거 뭐랬죠? 이항분포가 이거 정민이라고 말할 뻔했네. 동전이에요. 동전인데 동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엽이가 막 미친듯이 던져요. 미친듯이 던지면은 10,000번 던졌어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이에요. 무조건 2분의 1인데 그러면은 10,000번을 던졌잖아요. 앞면이 나올 번수는 몇 번이에요? 평균적으로 5,000번이네요.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NP가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산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Q는 1-P라고 해가지고 이제 NPQ로 외우기로 했었죠. 분산이. 그러니까 NPQ가 뭐라고요? NPQ가 분산이었죠. NPQ가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지금 읽혀요. 자, 보세요. X-NP잖아요. X-NP는 사실 NP가 뭐라고요? 방금? 평균이죠. NPQ에 루트 씌운 거 뭐라고요? 표준 편차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네요.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상엽이한테 중요한 주제, 선생님 중요하다면서요? 맞아요.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내 말은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엽이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이항분포가 나왔을 때 내가 맨날 그랬죠. NP하고 NPQ 쓰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솔직히 엄청 쉽잖아요.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잘 안 나오죠. 나온다고 해도 있잖아요. 몇 점짜리일까요? 한 2점, 3점? 엄청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좀 어렵게 나오려면 맨날 이거 물어봐요.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n번 중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확률 변수를 뭐로 설정한 거냐면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거를 확률 변수로 삼은 거죠.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를. 그럼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경우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확률 변수 x는 뭐라고 쓰는 거죠? 0이라고 쓰고서 밑에다 뭐라 하면 n번 중에서 빵번 나왔죠. 그렇죠? 그럼 2분의 1번 중에 몇 번 나온 거예요? 2분의 1승에서 0번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뒷면은 몇 번 나와요? 무조건 n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쫙 만들어갈 수가 있죠. 얘하고 귀찮지만 쓸게요. NC라고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n-1승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엽이가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만약에 이거 곱하기 이거 2 곱하기 이거 3 곱하기 이거 4 곱하기 이거 5 곱하기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오죠? 당연히 끝까지 하면 이게 뭐였죠? 평균. 됐어요? 자, 그 평균의 제곱을 뭐에서 빼면 되냐면은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의 평균에서 그게 평균이 된 거죠. 그렇죠? 그거에서 다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다시 분산이 된다. 그거 알아보는 게 어렵다가 되는 거죠. 다시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 리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연속 확률 변수는 뭐라고요?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이거의 반대가 뭐예요? 연속의 반대가 이산이에요. 이산은 뭐냐면 셀 수 있는 거죠. 이산은 셀 수 있는 건데 연속은 어때요?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점 자체에서의 확률을 알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적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파부터 베타 구간 사이에 도대체 얘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정규 분포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정규 분포는 뭐예요? 이제 평균에 대해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정규 분포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규 분포 그래프는 국어 과목 하나에서는 표현할 때 어때요? 되게 좋죠. 왜냐면은 1등하고 뭐 이제 50점이 있을 때 걔가 국어에서 50점이 있을 때 걔가 몇 등 했는지 몇 퍼센트인지 알아보기는 어때요? 되게 쉽죠. 근데 걔를 수학하고 비교하기는 어때요? 좀 별로네요.
자, 다른 과목끼리 비교하려면 앞에 뭐 어떤 글자를 붙인댔죠? 표준 됐어요. 그래서 했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정규 분포는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죠. 그 특성값이 뭐냐면은 평균하고 뭐냐면 시그마죠. 그거는 그러니까 자료값들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다른 게 왜냐면 상엽이가 만약에 3반이라고 하면은 2학년 3반하고 2학년 4반에 국어 평균하고 시그마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다른데 장르가 지금 다르죠. 두 개 자료가 다르잖아요. 비교하고 싶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표준화. 그렇죠? 표준화를 하려면은 그럼 평균을 무조건 뭘로 만들면 돼요? 0으로 만들면 되죠. 확률 변수 x에서 뭘 빼면 돼요? m을 빼면 되는 거죠. 자, 시그마를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로 나누면 돼요? 시그마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비교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좋아요. 자, 됐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인데 이항분포는 뭐라 그랬죠? 이게 동전이라든지 이렇게 무수히 많이 던지는 그런 시행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뭐 이제 똑같은 확률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동전 같은 경우에 너무 편한 게 뭐냐면은 2분의 1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한 2만 번을 던지게 되면은 평균이 뭐가 되냐면 10,000번이 된다는 거죠. 그럼 걔를 그냥 평균으로 갖다 써도 된다고요? 써도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됐어요? 네, MP가 뭐라고요? 그냥 그게 평균이 되는 거고 루트 MPQ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걔가 분산이 되니까 위에 거랑 어때요? 똑같이 된다는 거죠. 네, 좋아요. 그래서